가을이 깊어져 단풍이 물들고 추수하는 시기에 어르신들께 안부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구연 강사 조은미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봉사활동 하시는 어르신들을 응원하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아구연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구연은 영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 추리력, 상상력을 키워주며 언어 인지와 더불어 언어 표현력을 가질 수 있고 예술적 감성과 자기 감정 조절 능력, 도덕성,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하여 언어 교육뿐 아니라 통합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첫째, 언어 교육. 동아구연을 통해 유아들이 좋아하고 잘 알고 있으며 알고 싶어하는 동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로 인해 바른말, 고운말을 쓰게 되고 발음이 정확해지며 소리와 말의 변별 능력이 길러집니다. 또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게 되며 자신의 생각을 잘 표출시켜 언어 전달 기술이 발달되고 실생활에서 재미있고 신나는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예술적 가치. 듣고 보는 동화에서 더 나아가 예술적인 감정과 감명을 받아 유아들은 신미안을 가지게 되고 깊이 있는 신미감은 평생 예술적인 가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상상력의 개발. 동화는 상상력을 끌어내어 어린이들만의 꿈의 세계를 만들어줍니다. 상상력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시키고 상상력에 대한 확충은 모든 사물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줍니다. 넷째, 구연자와 청자의 일치. 구연자와 어린이 간의 상호적인 일치는 바람직한 사회성을 갖게 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동화를 들으며 어린이 스스로 사회적, 도덕적 분별력을 갖게 되므로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IQ, MQ, EQ, HQ의 발달. 어린이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알게 되고 지혜와 품성, 윤리성을 배우게 되어 마음이 따뜻한 인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구연을 직접 해보면서 기억력, 이해력, 어휘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동아구연의 응용입니다. 동아구연의 응용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적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동화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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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한 마리,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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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한 마리. 이렇게 약간 동시적인 느낌이 있는 동화. 그러니까 동화 안에 동시적인 음률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동화시라고 합니다. 자, 입체 동화라는 것은 이론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혼자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입체적인 어떤 사람을 가지고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원에서 선생님들이 뭐 역할 동화할 때 뭐 본인이 직접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틀 안에 들어가셔서 어쨌든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하는 것들, 그래서 각자의 캐릭터를 맡아서 하는 것이 이제 입체 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융판 동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융판에 우리 특히 예전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화의 유행처럼 교재교구의 유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흥미성도 되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융판동화라는 것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뭐 찍찍이라든지 아니면 뒷부분에 자석을 넣어서 누가 살고 있었대 이렇게 뭐 융판에다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융판 동화를 할 때는 보통 배경판 같은 경우는 형성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자, 막대 동화는요, 간단하게 보시면, 막대 동화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용을 해서 널 잡아먹겠다! 이렇게 동화를 조금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막대 동화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코팅을 해서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시선에, 어느 각도에 앉느냐에 따라서 반사가 돼서 반짝반짝 빛나요. 그럴 때는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펠트지로. 그래서 맛있겠다. 냠냠냠냠냠냠. 어디 먹어볼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교재교구의 재질도 많이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부직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친구들이 알러지가 있거나 아토피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부직포를 사용하게 되면 미세하게 하얀 가루가 떨어지거나 색상적인 가루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중에 띠지를 활용하실 때도 아이들이 많이 간지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왕구동화인데요. 왕구동화는 지금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왕구동화를 지금 거의 99%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데 왕구동화 뭐가 좋냐면 일단 입이 벌어져요. 그래서 왕구동화, 인형동화는 퍼펙동화라고 하는데 보여드리면은 이런 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꿀꿀이.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피드백을 할 때도 네가 그랬어? 너는 야채도 못 먹잖아. 난 야채 엄청 잘 먹는다. 이렇게 퍼플 인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서 같이 표현을 하고 동화를 배운다면 오히려 더 관심도 많고요. 흥미성도 많고 표현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림 동화예요. 그림 동화는 저는 예전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다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만들었던 게 너무 아까워서 수업 시간에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 그 화면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똑딱 그 화면을 보고 그림 낙장 한 장을 보고 똑딱 이해하고 하고 아이들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요. 그거는 흥미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자, 얘들아 나하고 놀자. 우와 진짜 개미야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설하면서 자동적으로 넘기는 거죠. 배가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기는 게 그림 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네, 음률 동화입니다. 음률 동화는 동화 안에 노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의 꿀이 왜길까? 옛날 옛쪽에 코끼리의 꿀은 과자보다 짧은 코였었지.
그리고 나서는 코끼리 코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코끼리 코가 왜 길어졌는지 중간중간에 동화를 들으면서 동화를 알려주면서 노래가 들어가는 게 말 그대로 음률동화고요. 실물 동화는 우리 친구들하고 거의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갑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촐랑아,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촐랑아, 인사해봐. 우리 촐랑이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네, 왜요? 부끄러워요. 괜찮아. 촐랑아, 화이팅! 멋지게 인사해보자꾸나. 친구들. 안녕. 반가워. 부끄러워. 우리 촐랑이 잘했어요. 이렇게 실물동화, 우리 친구들하고 키와 이렇게 신체적인 표현이 거의 비슷한 친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실물동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앞치마 동화가 있는데요. 이 앞치마 동화는 요즘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못 봤어요. 앞치마도 아까 자석이라든지 융판 동화처럼 내 앞치마가 배경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서 토끼가 살았어요. 거북이가 살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극 동안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역할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 친구들이 역할을 맡아서 나와서 역할극 하는 것들. 손가락 동안이 아주 초창기 때 제가 구연을 이 동화구연 한지 한 27년 이렇게 됐는데 아마 제가 27년 첫 해 할 때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손가락으로 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예. 손가락에다가 이제 뭐 인형이라든지 장갑 만들어가지고 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요. 소그룹, 나와 거리가 아주 가까워서 뭐 한 3, 4, 5 있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에 주로 원에 가면 보통 15명, 20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앞에 당겨놓고 하게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도 유행 있고 동화도 유행 있는 것처럼 교재 교구도 유행에 따라서 바꿔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TV 동화 있죠? TV 동화는 우리가 TV를 만들어서, 툴을 만들어서 들려주는 동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자. 테이블 동화입니다. 테이블 동화는 이것도 옛날에 사용했던 겁니다. 이때는 그냥 왜 휴지 심? 이런 것들 가지고 아니면 상자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하는 거 있죠. 바둑판 놓는 것처럼 살고 있었어. 어쨌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오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을 조금 스캔을 떠서 준비를 한 다음에 PPT를 가지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디오라마 동화고요. 그림자 동화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요즘에 또 그냥 그림자 동화도 이렇게 어두워서 들려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검은 배경에 뭐 하얀 어떤 캐릭터 아니면 반대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요즘 많이 접해보고 본 것이 뒤에 배경도 컬러풀하게 그래서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림자 동화도 저렇게 뒷배경이 형형색색 여러 가지 색깔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